안녕하세요. 수작걸기TV 수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특별한 의뢰를 하나 받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절판 통이거든요. 요거를 리폼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왜 리폼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사실 보관을 잘 하셔서 그런지 상태도 깨끗하고 해서 그냥 쓰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생전에 쓰시던 물건을 조금 오래 더 그리고 좀 가깝게 쓰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같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안쪽에 구절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요. 액세서리 함으로 이제 색깔만 변경해서 쓰실 수 있도록 리폼을 할 예정입니다.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혹시 집에서 버려지는 물건이 있거나 작은 소품으로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고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이제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폼할 거는 57이 되어 있는 완성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샌딩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오늘 러스트 올룸 초코 페인트를 가지고 밑을 한번 깔아놓고, 보통은 제소나 프라이머로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오늘 초코 페인트로 밑색을 깔고 그 위에 본색을 칠하는 거를 이제 해볼게요. 초코 페인트라고 하는 거는 리폼 페인트 중에 하나인데,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코 페인트만 가지고도 완성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리폼 자체가 조금 변화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야 리폼을 했구나, 내가 조금 공을 들였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밑색 삼아서 그냥 아크릴 페인트로 본색을 올려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을 해볼 텐데, 붓은 이렇게 좀 잘 말려져 있으면 좋아요. 이게 물기가 많으면 이 자체가 지금 광이 돌아서 페인트가 자꾸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붓을 잘 말린 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 안쪽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안쪽까지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오히려 안쪽은 그냥 이제 액세서리 담을 통이니까 요거는 이제 빼주고 겉에만 할 겁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싹 닦아서 정리하고 붓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테두리부터. 보통 마모가 이제 마찰이 되는 곳,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곳은 사실 칠이 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안쪽까지는 사실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 벗겨지면 그게 더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끝마무리를 잘 하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페인트 자체가 조금 열어놓은 지 오래돼서 조금 굳었는데, 물을 조금만 해서 너무 뻑뻑하지 않도록. 이거는 리폼이지만 완전 이 색깔 자체도 조금 이제 제가 이 찐 청록색을 준비했는데, 조금 플라스틱처럼 보이게 쨍하게 하려고 빈티지는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한번 칠을 해보겠습니다. 붓을 너무 성근 붓보다 이렇게 평붓으로 숱이 좀 있는 거를 하면 붓질 표시가 잘 안 나요. 표시가 너무 많이 나면 또 그것도 또 별로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소나 프라이머 작업은 2번씩 하는데, 저는 한 번만 하고 바로 본색으로 들어갈게요.
이거를 두 번씩 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미 페인트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번만 칠하겠습니다. 예, 이 붓질이 많이 보이죠? 근데 나중에 완성해 놓고 나면 붓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상태로 너무 많이 밀리는 것 같죠? 그래도 이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병을 하나 준비했는데 뚜껑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소스통 같은 거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뚜껑을 잊어버려서 요 유리병도 한번 리폼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사실 버리지 않고 꽃병으로 써도 뭐 예쁘긴 하지만 오늘은 리폼 하는 김에 요 유리병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리병에도 마찬가지로 광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페인트는 잘 안 먹죠. 그래서 요 초크 페인트, 리폼 페인트로 한번 밑작업을 한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글씨도 그냥 잘 펴가지고 붓을 조금 세워서 하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라색으로 칠해 주려고 해요. 말리는 거는 자연 건조로 말려주시고, 이거를 드라이기를 열풍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 밑색, 그러니까 이 제소나 프라이머 같은 이 페인트들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건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조금 이제 작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리폼 하는 방법이 꼭 제소를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제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굳이 재료를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페인트만으로도 그냥 리폼이 가능해요. 저는 이제 그 고객님의 요청 때문에 칠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 제소를 깔고 이제 본색을 칠했다고 하면, 사실 본색을 칠해놓고 마감까지 다 해놓으면 벗겨지는 일은 잘 없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래 칠하려고 했던 그 컬러로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완성해놓고 나서 어떤 게 다른지 보여드리는 걸로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 위에다가 칠하려고 했던 본색을 제소 없이 그냥 칠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 아크릴 페인트예요. 제가 이제 컬러 작업할 때 쓰는 페인트인데, 지금 지금 리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 샌딩을 하지 않아도 칠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건조만 잘 되고 2번 정도 잘 칠하면 꼭 굳이 그 제소를 칠하지 않고도 리폼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굴곡이 많아가지고 리폼이 귀찮은 일이긴 한데 한번 해놓고 나면 또 그만큼의 세월을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 요즘 쓰레기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조금 시간 내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리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크릴 계열의 페인트, 저는 이제 수입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요즘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도 이런 재료들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발려요.
리폼 의뢰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받는데 고객님의 요청으로 궁금하실 만한 사항이 있으시죠? 요 유리병에는 보라색을 한번 칠해줘 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반 페인트예요. 아크릴 계열의 페인트. 지금 봄이니까 봄 색깔로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해놓고 그 영문 글씨 있는 쪽을 사포로 살짝 벗겨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칠도 되게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꼼꼼하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요 테두리에는 리본을 하나 사서 감아주려고 해요. 막근 같은 걸로도 이렇게 많이 감아가지고 외국 이렇게 보면은 잡지 속에 보면 요런 것들이 있죠. 칠을 한번 한 데다가 그 위에 계속하면 계속 붓자국이 남아요.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완성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에 묻었네. 지금 한번 칠해서 다 마른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제 뭐 묻어나는 게 없고 잘 말랐다 싶으면 한 번 더 칠을 해줍니다. 제가 물을 한 번씩 이렇게 찍는 거는 페인트가 잘 펴발릴 수 있도록 요 리폼 하시고 나서 제가 쓰는 페인트들은 다 수성이기 때문에 그냥 물로 잘 세척해서 붓을 쓰시면 붓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붓의 퀄리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 좀 좋은 붓을 사서 쓰고 있어요. 붓 한 개에 한 10,000원 정도? 비싼 거 아닌가? 싼 건가? 예쁘죠? 요 위에다가 본색을 이제 칠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옆에서부터. 이거는 지금 마감이 다 되어 있는 완성품을 리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목에다가 나무에다가 칠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나무는 나무 결대로 칠하거나 결 반대 방향으로 칠을 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결이 있으니까 결 방향이구나 반대 방향이구나 알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방향을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세로로 칠하고 가로로 칠하고. 그래서 막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를 먼저 칠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완성하고 그 위에 다른 부분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라고 하는 거는 너무 여기 칠했다가 저기 칠했다가 하지 말고 시작한 부분부터 돌아가면서 그러면 여기 칠했다 저기 칠했다 하면 칠하는 순간 페인트는 마르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갔을 때 칠이 밀리거나 안 이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폼을 할 때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게
좀 급하게 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마르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만졌을 때는 마른 것 같지만 손까지 잘 안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칠이 밀리니까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칠하고 바짝 말린 다음에 하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칠이 안 발린 것 같아서 계속 한 군데를 하면 밑에 칠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발렸을 때 어차피 두 번을 칠할 거니까 이렇게 남아 있더라도 이대로 한 번 칠을 완성하면 됩니다. 이 밑에 것도 칠해 줄게요. 저는 칠도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페인트는 광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마감을 꼭 해줘요. 마감이라는 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투명 바니쉬를 해주는 건 그 칠의 보호 역할을 해줘요. 특히나 이런 제품들 리폼을 할 때는 이 마감 바니쉬를 꼭 해줘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칠이 안 벗겨지게 하는 이 위해서 마감을 꼭 해줍니다. 이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칠이 한 번에 잘 안 돼요. 한 번씩 저희 회원님이 물어보시는데 페인트에다가 물을 섞으면 안 되냐고 하세요. 이렇게 제가 붓을 한 번씩 찍어서 하니까 물을. 근데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물을 섞게 되면 발색이 잘 안 되고 칠 자체가 물러지니까 이 리폼하는 데는 특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본 바로. 그래서 물을 섞지 않고 붓이 잘 안 나갈 때는 오히려 붓에다가 살짝 붓 끝에만 살짝 묻힌 다음에 페인트로 다시 가져와서 페인트 묻혀서 다시 칠을 하면 발림이 훨씬 더 좋아져요. 물을 안 묻히면 또 뻑뻑하기 때문에 칠이 그냥 되긴 되는데 나중에 팔이 좀 아파서 붓질이 잘 되는 방법을 저도 여러 번 하다 보니, 오래 하다 보니 생긴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아요. 큰 제품에다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가 조금 빠르실 텐데. 기회가 되면 이제 좀 변하는 게 보이죠? 보통 이렇게 어느 부분만 칠해야겠다 할 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간격이 딱 턱이 있어가지고 마스킹 테이프 안 해도 이렇게 잘 칠할 수 있어서 마스킹 테이프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칠할 거라서. 이것도 역시 이제 잘 말려서 이제 두 번을 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말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색칠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을 칠할지 세 번까지 갈지가 지금 이런 데가 다 이제 메꿔지고 깔끔하게,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깔끔하게 칠이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안 나오면 세 번 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두 번으로 할 수 있게 칠을 해보겠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약간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은. 저는 물론 취미는 아니지만, 그리고 뭔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다 그러면 오히려 칠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집중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고. 조금 면질해지는 게 보이죠? 2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페인트를 담아놓은 요 용기는 배달시키면 오는 용기인데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이렇게 이제 페인트 용기로 쓰고 있는데 그냥 버리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못하지 않아요 하세요. 근데 페인트가 이렇게 이게 이제 페인트 통에서 바로 쓰면 페인트도 상하거든요. 그래서 덜어서 쓰는데 요거를 쓰고 양이 남으면 뚜껑을 닫아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데 안 그러면 페인트도 버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요 통을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요 페인트가 아주 적게 남아있을 땐 그대로 말립니다. 그대로 말려놓으면 이게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서 말려놓으면 팩 떼듯이 쭉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찌그러지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세척해서 버립니다. 리폼도 이제 뭐 버리지 말자고 리폼을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데, 요런 거를 이제 리폼할 수 없다 그러면, 잘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무용지물이겠죠, 지금 하는 일들이. 그래서 잘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칠이 밀린다 싶으면 물만 살짝 묻혀서 걔를 좀 펴줘요. 뭉쳤다 싶으면. 너무 어려운 건가? 깨끗해졌죠? 밑에 또 함도 칠을 해줄 겁니다. 그냥 리폼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 한 부분은 면이 넓은 게 아니라서 더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 안 칠해도 되니까. 그죠? 이거 사실 의뢰를 한 3달 됐나? 너무 늦게 해드려 죄송하네요. 그냥 던져놓고 가셨어요. 천천히라도 해주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 늦었네요. 보통 마감해놓고 그날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찾으러 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제가 하루 이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더 잘 마르라고. 보통 가져가시면 무조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가지고 있다가 쓰시게끔, 바로 가져가서 쓰시게끔. 그만큼 말리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구절판 다 집에 하나씩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난 버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같은 거 담아 놓으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칠하기로. 색깔만 바뀌어도 리폼한 티가, 새 물건이 된 티가 팍 나니까 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사용해야 또 리폼한 고생한 그걸 좀 받지 않겠습니까? 다 칠했어요. 마감을 해볼 텐데,
다른 거는 사포 안 하고 그냥 바니쉬 작업만 할게요. 근데 얘는 요 글씨가 올록볼록한 거를 제가 샌딩으로 조금 벗겨낼 거예요. 그 샌딩 페이퍼로 하는데도 잘 안 벗겨지죠. 세게 입체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좀 진해진 게 보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렇게 벗겨진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감을 해주면 돼요. 마감이 오히려 더 쉬워요. 발림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광교가 이게 지금 물기 때문에 그런데 광교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이제 마르고 나면 살짝 맨질한 정도. 입니다. 이제 다 말라서 마감을 할 차례인데요. 얘는 샌딩 없이 그냥 깨끗하게 마감만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리폼 페인트, 초코 페인트를 밑에 한번 깔고 벗겨지지 말라고 이렇게 스크래치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내면 지금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마감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벗겨지지 않을 거고, 아까 하다가 중간에 제가 리폼 페인트 없이 그냥 제가 쓰는 이 원래 본 색깔의 페인트만 바른 건데 차이가 없죠. 색이 조금 짙은 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얘도 사실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벗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큰 제품이고 좀 가격대가 있고 하면은 좀 안에 좀 뭐 이렇게 뭐 해야 돼, 밑작업을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얘는 굳이 밑작업까지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감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테두리 먼저 해놓고 리폼을 해서 잘 쓰면 진짜 좋은 게, 일단은 내 로고가 들어갔고 요즘은 사실 버리는데도 돈이죠. 그래서 잘 리폼만 하더라도 잘 사용할 수 있다, 더 오래도록 쓸 수 있다 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인트도 바니쉬도 다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인체에 유해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건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잘 말린 다음에, 모든 과정 중에 뭐 칠하고 하는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 잘 말려야 칠이 잘 착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리는 과정이 중요하기도 하죠.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영상 찍기 시작한 지 1시간 더 됐죠. 말리는 시간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리폼할 때 사실 한 개만은 잘 안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하는 게 말리는 시간도 절약하고. 역시 2번을 칠할 거기 때문에 막 되게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2번째 칠하면서 다 그게 다 덮이니까. 첫 번째는 쓱쓱. 제가 페인트나 물감을 이렇게 이 바니쉬를 묻힐 때 제가 칠할 면적이 얼만큼 발릴지, 그래서 항상 붓 끝에 한 5분의 1 정도만 살짝 담갔다가 모든 이제 면을 칠하는 용량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푹 찍어서 바르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 조절도 붓으로 하시면 돼요. 네,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요 위에다가 손잡이를 하나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좀 진짜 플라스틱 같네요. 요거 구멍을 내서 손잡이를 하나 달아줄게요. 밑에 먼지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하나 놓고, 가운데에다가 제가 위치를 뚫어 놓고 했거든요. 위치를 표시해 놓고 해서 뚫어 놓고 시작할 걸 그랬지요. 이렇게 물티슈로 잘 닦아도 잘 닦이고, 그래서 볼트를 끼우고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귀엽죠? 그리고 이 안에 다 담아주면 이렇게 액세서리 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크 페인트, 리폼 페인트로 바탕을 한번 하고 본색을 칠해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리폼 페인트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페인트만으로도 간단하게 리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하시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되게 짙은 체리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체리색을 겉으로 보이게 하면서 빈티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마감까지 해놓은 상황이라 막 일부러 긁지 않는 한 칠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리폼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유리병도 약간 맨질맨질하니 색깔이 예뻐졌죠? 그래서 꽃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리폼을 한번 해봤는데요. 액세서리 함으로 쓰기 좋을 것 같죠? 손잡이를 달아놓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약간 레트로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간단한 방법으로 리폼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리폼 페인트 1회, 본색 페인트 2회, 바니쉬 2회까지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건조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페인트가 안에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처럼 리폼을 하는 소재가 꼭 나무거나 가구나 이런 거일 필요는 없어요. 이나간 접시도 있을 거고, 이것처럼 유리병도 있고, 저는 이거는 그냥 깡통인데 제 리폼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용도로 쓰고 있어요. 리폼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한 번만 용기를 내보시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용한 재료, 그러니까 페인트 재료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성에 수작 걸기, 구독과 좋아요는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